네, 오늘은 3월 특별대담으로 이어갑니다. 3월 첫날 2670선 그리고 코스닥은 870선까지의 강세 움직임 안착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2월에 증시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었죠. 3월 증시 추가 레벨업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도 될지 이분과 함께 한 달 그림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특별한 분 모셨어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입니다, 연구위원님. 네. 이제 드디어 좀 봄이 오나 싶은데 네. 일단 휴가를 좀 길게 마치고 3월 첫 거래일 오늘 맞이하게 됐어요. 2월 사실 글로벌 증시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잘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좀 아쉬웠다라는 그쵸.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3월 첫날 일본, 미국 다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 봤을 때 반도체 강하더라고요. 네. 첫날 분위기 어떻게 읽으셨어요?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 했어요. 그 2월 달에 저희가 좀 나름의 주가가 좋았었는데 네. 쏠림 현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도로로 비유하자면 비포장 도로로 달리는 이러한 좀 흐름이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네. 좀 승차감 좋은 도로 달리는 그런 포장도로로? 느낌이었고 이러한 좀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또 바람과 전망은 다르잖아요. 전망적인 측면에서 해보면은 또다시 한번 비포장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살짝 불안불안한 구간은 있을 수 네, 있다. 그래도 오르막길이지 내리막길은 아닐 거다. 이 생각 너무 좀 보시면 좋은데요. 돼요. 그런데 사실 2월에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큰 빅 이벤트로 시장 소화력에 대해서 궁금증이 컸었잖아요. 네.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3월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 비포장도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들이 산재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들이 있는데 그쵸. 그중 하나가 또 BOJ 그리고 FOMC 회의, 네.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도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탈은 하진 않겠는데 그냥 돌뿌리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매크로에 대한 좀 영향력들이 높은 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3월 말에 FOMC가 있는데 네. 그 전에 뭐 고용 지표나 또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 이벤트 여러 가지들 그 굵직한 이벤트들을 대기하고 나서 FOMC를 치러하는 만큼 대부분 다 그 보통 3월 달은 조금 변동성들이 통상적으로 심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만 봐도 살짝 불편한 부분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는 패드 와치상에서 보면은 6월 달 금리 동결 확률이 한 달 전만 해도 2%대였는데 지금 20%대로 조금 올라왔어요. 나름의 행복 회로를 돌리고 심하게 돌리는 그 CME 패드와치에서도 네. 지금 어느 정도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들 또한 3월 FOMC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그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BOJ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BOJ 같은 경우 뭐 요즘에 뉴스플로우 보면 이제 네. 뭐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탈출 선언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증시는 지금 뭐 상징적인 오늘, 레벨인 4만 선을 뚫었는데 예. 뭐 중간에 부침 현상은 있겠지만 네.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그들 증시는 뭐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긴축으로 선회하는 그 시그널이 당장은 있을 것 같지 않고 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엔화 약세는 계속해서 4만 엔을 뚫어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 높다. 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2월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나오면서 이 재료를 좀 소화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놓고 봤어도 이 정책 효과가 대단했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을 텐데 2,700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네네. 3월에는 가능성 있을까요? 뭐 지금 지수 레벨 보면은 조금만 오르면 뚫을 것 뚫잖아요. 같아요. 예, 뚫기는 뚫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네. 지수의 레벨 자체가 얼마나 업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월 달에 2,700을 뚫지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저점을 보시면 레벨이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저는 제가 보는 생각은 저점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포텐셜도 높아진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 3월 달에도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2,700은 돌파는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안착해서 이게 또 새로운 저점대를 한번 레벨업해서 만들까?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요 저기 워딩에 나오는 것처럼 네. 3월 말까지는 그 안착에 있어서 순탄하지 않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상단 뚫는 데에서 가장 기대감 있는 쪽 뭐예요? 그 지금 AI 주들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들, 네.
그다음에 또 저 PBR과 관련해서 뭐 이제는 거의 소진 다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6월 달까지는 시장에서도 주도 테마로서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3월 달에 포트의 비중을 뭐 어디 하나에 치우쳐서 가지 말고 좀 균형 잡혀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 네. 이번 달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힌트가 중요하게 나왔어요. 일단 정리해보자면 지수의 하단 자체가 높아진지 여부가 3월에도 중요하다. 네네. 1월에 2,450, 2월에는 보니까 2,550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뚝 뛰었는데 3월에도 하단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면 상단 기대 높여도 좋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저 PBR도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네. 살짝 흘리셨거든요. 네네. 사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2월 말에 잠깐 단기적으로 흔들리긴 했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복현 금융위원장의 이런 페널티 발언 네. 때문인가 덕분인가 지금 계속 오늘도 보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6월 가이드라인 정부의 이 확정적인 가이드라인 나올 때까지는 실망감 아직은 이르다라고 그쵸. 보세요? 여기서 뭐 굳이 비중을 많이 줄일 필요는 없고 네. 예를 들어서 포트에 내가 저 PBR주들 뭐 7에서 8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5에서 4 정도로만 줄이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정권에 비해서 좀 더 되게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정부가 됐건 간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낮은 주주환원율에 대한 문제는 한번 건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 유독 세게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도 업종이 되면 되게 좋은데 주도 업종은 솔직히 조금 되긴 어렵고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주도 테마주 그거는 보통 정부 정책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주도 테마주의 지속성은 결국에는 정책의 스케줄이 얼마나 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지금 이번에 가이드라인 나온 거 보면은 6월 달에 확정안 나온다고 명시를 했던 만큼 네. 저는 뭐 총선용 테마라는 뭐 지적도 있지만 네. 적어도 6월 달까지는 시장에서 수시로 관심을 받는 주도 테마주로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축한다면 오늘도 힌트를 줬던 자동차와 금융지주 이렇게 봐야 돼요? 그쵸. 그게 저는 센 쪽으로. 왜냐하면 결국에 주주 환원을 하고 싶어도 네. 고간 있고 여유가 그쵸.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현금성으로 여유가 있는 업종들은 은행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 오늘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오늘의 주가 움직임이 결국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첫날에 힌트가 많이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3월에 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제 단기간에 저 PBR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자금순환매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지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조금 4월, 6월까지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볼 수는 있어도 일부는 포트를 조금 줄여가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그쵸.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금 돌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성장주 안에서 최근 올라갔던 소프트웨어, AI 네. 쪽 아니면 바이오 네. 이렇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힌트가 될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오늘 좀 나타났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뭐 그거 말고도 AI주들도 솔직히 지금 주가에 대한 좀 레벨 부담이 있잖아요.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더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엔비디아 묻으면 AI 묻으면 주가가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AI 묻은 업종들 주식들 말고 묻을 것 같은 업종들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디예요? 결국에 이제 AI 제한 그 반도체주들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LG전자는 가전이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쪽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국방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는데 그때 있어서 AI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주가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뜨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AI 쪽에 접목시켜서 보면은 뭐 충분히 긴 호흡으로 들고 가도 될 만한 업종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살짝 AI 묻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강한 쪽은 역시 AI 키워드잖아요. 네, 그쵸. AI 반도체.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역시 반도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장중에 그것도 오후에 힘을 받아가면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렇게 신고가 움직임을 보였고 막판에 또 이수페타시스가 강한 랠리를 보여주면서 작년에 또 주인공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수요 확대가요. 가는 종목만 또 간다라고 네. 불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전자만 놓고 그쵸. 보더라도 AI에서 HBM 스토리로 압축해서 가야 하는 건지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럼 실적으로 좀 좁혀야 되나? 어떤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실적으로 좁혀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란 주가가 오랜만에 탈동조화가 됐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SK 하이닉스 따라 사는 것보다는 네.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AI가 그동안 좀 덜 묻었던 업종들, 주식들로 모아서 가는 게 지금 대응에서 맞지 않나. 지금 이미 반도체 실적 좋아지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또 3월 1일에 발표된 그 한국 수출내 반도체 숫자를 봐도 뭐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결국에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컨셉에서 맞춰서 보면은 네. AI 주식 지금 매력적이긴 하지만 BAI 그 전통 IT 주들 이쪽도 저는 지금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메모리 쪽으로 올해 회복될 거니까 이쪽으로 이익 찍히는 쪽 보자. HBM은 다소 과열됐다라고 정리해도 돼요? 그렇죠.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많이 나왔고요. 또 중국 쪽도 볼 텐데 오늘 양을 개막을 했어요. 내일 또 전인데 일부에서는 기자회견 안 열 것 같다, 뭐 실망감 크다 이렇게도 보던데 지금 중국장이 보니까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 항생은 또 빠지면서 실망 매물인가 기대감 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부양책에 대한 의지는 명확한 것 같기는 한데 관전 포인트나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시당초 저희가 몇 번 좀 당했던 경험들이 아하. 있는데 과거 양회 이후에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오. 이번에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하려고 오. 양회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갖지 않았고, 네. 그거 말고 지난 1월 말 이후 상해 지수나 중국의 경기 모멘텀 지수 반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네. 중국도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은 금융시장이나 경제 측면에 지났다라는 게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컨셉에서 봤을 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중국 관련 우리나라 뭐 소비주들 혹은 이제 순수 화학주들, 네. 이런 쪽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번 주에 한번 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로만요. 사실 네. 중국이 지난 2월 수출 지표도 보니까 그쵸. 대중국 쪽으로 좀 회복되는 기조를 조금씩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지난 2월 마지막 거래일도 덴티움이 또 튀어오르면서 네, 맞습니다. 중국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몇몇 종목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 기민한 연관 관계가 있는 쪽에서 더 매력도 높일 수 있다, 길게 봐도 좋다 하는 섹터도 있으세요? 종목이나? 저는 만약에 길게 보라고 하면은 그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좀 있는 그 업종들, 뭐 면세나 아니면은 좀 유통 쪽들, 이쪽들은 좀 길게 보면은 뭐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그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거 외에도 대안들이 지금 많잖아요. 너무 AI도 많다. 있고 저 PBR도 네네.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이런 쪽에서 더 기회를 공략하는 게 낫지. 지금 말씀드린 중국주 관련주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그냥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전략에서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힌트를 살짝 주셨어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 강하게 움직이면서 베팅을 걸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나누어두는 그쵸. 분산 투자 중요하다는 힌트를 주셨는데, 어찌 보면 올해 연초 들어서면서 정책발 효과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사이좋게 올라갈 수 있나 싶은 장이 펼쳐지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3월 포트 전략 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 다 가는 거면은 그냥 가장 편한 거는 n분의 1이죠. 오. 50대 50인데 50대 50 으로요? 그러면은 제가 또 월간 전망 제목을 균형이라고 지었을 거지 균형의 미라고는 안 지었죠. 오. 균형의 미라고 지은 것도 예. 5대 5 말고 6대 4 정도로, 이제 4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 PBR 쪽들, 6 AI 포함해서 IT주들 이쪽을 좀 6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그 3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은 성과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장주 안에서도 너무 올랐던 쪽 말고 조금 소외받았던 쪽으로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 쪽 안에서,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HBM 또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균형의 미를 조금 더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BHBM 쪽들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쪽도 6인가요? 그쪽도 6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3월 달은 성장 쪽에 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건이나 또 글로벌 여건을 고려를 해봐도, 대신에 성장주 내에서도 온리 AI주만 2월 달처럼 가는 게 아니라 BAI주들의 지금 관심을 높일 때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도 2월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암호화폐와 함께 이어지는, 그러니까 리스크 온 분위기는 3월 내내 흘러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좀 그려봤는데 그런 3월의 흐름들이 오늘 첫 거래일에 힌트가 많이 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수 보면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74선으로 3월 첫 거래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오전에 나왔던 2682선이었는데요. 80선까지 안착은 아니었지만 70선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거의 8조 원 가깝게 담았는데 첫 거래일에도 연속성 확인됐어요. 6천억 원 매수 유입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기관도 조금이지만 400억 원. 오늘은 연기금 중심으로 좀 말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체크해 드릴게요. 코스닥 종가는 872선, 1%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바로 직접 고점인 875선, 2월의 고점을 뚫어내게 되면 상단 더 높일 수 있을지 기대 크고요. 외국인 쪽 2,100억 원의 매수, 기관에서도 막판에 좀 매수를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5억 원으로 순매수 집계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현물 시장에 양시장 적극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또 환율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인데요. 원달러 환율 1,331원으로 소폭 내리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월 한 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모습, 저 PBR주 IT를 적극적으로 담아갔습니다. 오늘 큰 그림도 그려드렸기 때문에 3월 좀 균형의 미를 추구하시면서 균형 잡힌 포트 안에서 3월에 기대 수익률 추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인사 나누면서 성공 마감 전략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